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의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뇌수까지 전해지는 듯한 끔찍한 냉기가 한희수의 의식을 억지로 깨웠다.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반긴 것은 희미하게 전멸하는 형광등 불빛과 코를 찌르는 짙은 포르말린 냄새뿐이었는데 이곳이 살아있는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님을 직감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그녀는 자신이 분명 조직의 배신으로 인해 심장에 총을 맞고 차가운 바다에 던져졌던 마지막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심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거세게 뛰고 있었고 시야에는 알 수 없는 푸른색의 데이터 코드가 마치 홀로그램처럼 허공에 떠다니며 그녀의 망막을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그것은 환각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선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어 이수는 혼란스러운 숨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상체를 일으키자마자 머릿속에서 기계적이고 감정이 거세된 무기질적인 목소리가 마치 뇌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시스템 초기화 완료. 사용자 한희수 생명유지 장치 가동 중. 현재 생명력 잔존 시간은 10분입니다. 생존을 원한다면 즉시 지정된 목표물에게 접근하십시오라는 경고 메시지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이수는 이것이 죽음 직전에 꾸는 악몽일 것이라 치부하려 했으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실질적인 통증이 그녀의 현실 감각을 날카롭게 일깨웠고 그녀의 시야 한 구석에는 붉은색 숫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그녀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경고하고 있었다. 목표물의 위치는 그녀가 깨어난 폐병원 건물에서 불과 500m 떨어진 항구 부두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차가운 영안실 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폐병원의 녹슨 철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자 거센 빗줄기가 그녀의 얇은 환자복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이수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이 붉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화약 냄새가 그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고 빗소리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타격음은 그곳에서 누군가가 목숨을 건 사투를 타격은 내 버리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이수의 신체 능력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어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미끄러운 바닥을 박차고 나가는 속도나 폐컨테이너 위를 뛰어넘는 도약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개조되었거나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되었음을 달리면서 깨닫게 되었다. 부두의 가장자리에 도착한 이수는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고르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주시했는데 그곳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10여 명의 무장 괴한들에게 포위된 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시스템은 그 남자의 머리 위에 강도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목표물이라는 붉은색 태그를 띄우며 그가 바로 이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존재임을 알렸는데 그는 한쪽 팔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적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도진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가 헬리오스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이자 냉혈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이수는 과거의 정보망을 통해 어렴풋이 기억해낼 수 있었다. 괴한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도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손에 든 날카로운 칼날이 번갯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시스템은 이수에게 경고음과 함께 목표물 사망 시 사용자 즉시 사망이라는 붉은색 문구를 눈앞에 띄우며 즉각적인 개입을 강요했는데 이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에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탄환처럼 빗줄기를 가르며 날아가 우두머리의 측면을 가격했고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한 남자가 나가떨어지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괴한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수에게로 쏠렸다.
얇은 환자복을 입고 맨발로 선 여자가 뿜어내는 살기는 훈련받은 살수들조차 주춤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강도진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여자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응시했는데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환자복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동자는 그가 평생 보아온 어떤 인간 군상과도 달랐다. 이수는 강도진의 시선을 느꼈지만 대답할 여유도 없이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몸을 던졌고 그녀의 주먹과 발차기는 정확하게 적들의 급소를 파고들며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칼과 쇠파이프를 든 장정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는데 그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잔혹해서 마치 살인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기계장치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적들의 공격은 집요했고 빗속에서의 난전은 체력 소모가 극심했지만 이수의 뇌 속에 심어진 시스템은 적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회피 경로와 반격 타이밍을 시야에 표시해 주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가이드를 따라 춤을 추듯 적들의 칼날을 피하고 관절을 꺾으며 무자비하게 그들을 쓰러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튀어오른 핏방울들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마지막 남은 적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부두에는 거친 빗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게 되었고 이수는 긴장이 풀리자마자 급격하게 밀려오는 현기증에 몸을 휘청거렸다. 강도진은 피 묻은 정장 상의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빗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이수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표정에는 고마움보다는 경계심과 의구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수의 정체를 묻기 위해 입을 열려 했으나 그 순간 이수의 머릿속에서 시스템의 새로운 명령이 굉음처럼 울려 퍼지며 그녀의 사고를 마비시켰다. 목표물 확보 완료. 생존 모드 활성화를 위해 절대 복종 계약을 이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목표물 앞에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하십시오. 라는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그녀의 신경을 지배했다. 이수는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에 이를 악물고 저항하려 했지만 심장을 조여오는 끔찍한 통증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수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굽히며 강도진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는데 차가운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도 산산조각이 나는 듯했다. 강도진은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정체불명의 여자를 내려다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는데 방금 전까지 괴물 같은 전투력을 보여주던 여자가 갑자기 노예처럼 굴복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수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숙인 채 시스템이 강요하는 대사를 억지로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 했는데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떨리고 있었지만 강도진의 귀에는 명확하게 꽂혔다. 주인님, 당신의 명령이 곧 저의 생명입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수의 목소리에는 살기 섞인 분노와 생존을 향한 처절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강도진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는데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반항심과 모순되는 복종의 태도가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부려왔지만 이토록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눈빛을 가진 존재는 처음이었으며 그녀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이 보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녀의 무력이 필요했기에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도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이수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험난한 운명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내 차가 있는 곳까지 나를 호위해 만약 네가 딴 마음을 품는다면 내 손에 죽기 전에 내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이수는 시스템의 상태창이 안정화되면서 심장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에 보이지 않는 목줄이 채워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진의 뒤를 따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언젠가 이 저주받은 시스템을 파괴하고 이 오만한 남자의 콧대를 꺾어놓겠다는 다짐을 속으로 삼켰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부두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뒤로는 쓰러진 괴한들의 신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도진이 숨겨둔 차량에 도착했을 때 이수는 운전석 문을 열어 그가 탈 수 있도록 도왔고 시스템은 충실한 수행이라며 그녀에게 약간의 생명력을 보상으로 지급했다. 차에 올라탄 강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은 이수를 뚫어지게 관찰하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처리를 지시했다. 차가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하자 이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죽음에서 돌아와 지옥보다 더한 구속의 굴레에 갇혔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차량은 도심을 가로질러 헬리오스 그룹이 소유한 거대한 저택을 향해 질주했고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는데 그 침묵을 깬 것은 강도진의 나지막한 질문이었다. 너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누가 너를 보냈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차가 멈추는 순간 너의 목숨도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자비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수는 시스템이 제공한 가짜 신상 정보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시스템은 기밀 유지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며 입을 다물 것을 강요했다. 그녀는 결국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부한 거짓말을 선택했고 강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는 눈치를 보였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차의 속력을 높였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웅장한 저택의 모습이 드러나자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달려나와 강도진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주인의 모습과 그 옆에 선 낯선 여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도진은 경호원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차에서 내려 이수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이수는 마치 길들여진 사냥개처럼 그의 뒤를 쫓아 화려한 로비로 들어섰다. 샹들리에의 밝은 빛 아래서 드러난 이수의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주변의 건장한 경호원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강도진은 집사에게 이수를 손님방이 아닌 지하 감금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하며 그녀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덧붙였다. 지하 감금실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이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는데 시스템은 오늘의 임무 완수를 알리며 다음 임무가 생성될 때까지 대기 모드로 전환되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던 이수는 손끝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전류를 느끼며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그것은 덤으로 얻은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하는 형벌과도 같은 시간이었고 그녀는 반드시 이 시스템의 정체를 밝혀내고 자유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나며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다시 활성화되었고 화면에는 강도진과의 동기화율이 1% 상승했다는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지하 감금실의 차가운 공기는 한이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그녀의 잠을 깨웠는데 눈을 뜨자마자 망막에 비친 것은 어제와 같은 푸른색 홀로그램 메시지 창이었다. 시스템은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는 듯한 기계음을 내더니 곧이어 1일 생존 미션이라는 문구와 함께 터무니없는 내용을 화면에 띄웠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목표물인 강도진의 기상을 돕고 그의 넥타이를 직접 메어주라는 지시였다. 이수는 살인 기술을 연마하고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었던 자신이 고작 남자의 시중이나 들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것인가 하는 자괴감에 치를 떨었지만
심장 박동에 맞춰 전멸하는 붉은색 경고등은 거부할 경우 즉각적인 전기, 충격과 생명력 차감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육중한 철문이 시스템의 해킹에 의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보며 이 기이한 공생 관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될 것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했다. 감금실을 빠져나와 웅장한 나선형 계단을 오르자 저택을 지키는 경호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이수는 그들을 무시한 채 강도진의 침실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경호팀장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제지하려 했으나 이수의 머릿속에는 목표물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심장이 멈춘다는 시스템의 경고만이 가득했기에 그녀는 반사적으로 팀장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순식간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할 준비를 마쳤다. 살기가 등등한 그녀의 눈빛에 압도된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2층 난간에서 강도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녀를 올려보내라고 명령했다. 이수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계단을 올라갔고 그녀의 뒤로는 경호원들의 적대적인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오직 시스템이 지정한 시간 내에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강도진의 침실은 모노톤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주인의 냉철하고 삭막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는데 그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물기가 맺힌 탄탄한 상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잠시 당황했지만 시스템은 그녀의 망설임을 용납하지 않고 목표물의 넥타이를 착용시키라는 명령어를 붉은색으로 전멸시키며 재촉했다. 강도진은 드레스룸에서 셔츠를 꺼내 입으며 거울을 통해 이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넥타이를 집어들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그녀에게 자신의 목을 내맡겼다. 이수의 손끝이 강도진의 쇄골과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익숙한 솜씨로 넥타이 매듭을 지으며 이 굴욕적인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넥타이를 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는데 강도진은 자신의 목 앞에 무방비하게 드러난 이수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넥타이로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이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곳에 들어왔는지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이수는 시스템이 강제하는 대답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미션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심장을 조여오던 압박감이 사라지자 이수는 안도감과 함께 허탈함을 느꼈고 강도진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이나 부정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하지 않은 채 재킷을 걸치며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는 이수에게 오늘 하루 자신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되 결코 눈에 띄거나 방해되지 말라고 경고하며 앞장서서 방을 나갔다. 헬리오스 그룹의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마천루였고 강도진이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이수는 그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폈는데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곳곳에 배치된 경비 인력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허점들이 훤히 보였다. 시스템은 건물 내부의 구조와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비상 탈출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녀의 뇌로 전송해주고 있었고 이수는 자신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고성능 레이더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에 있는 CEO 집무실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고 강도진은 유리벽 너머로 멀어지는 지상을 내려다보며 이수라는 존재가 자신의 완벽했던 통제 영역에 생긴 균열임을 직감했다. 집무실에 도착한 강도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이수는 소파 구석에 앉아 그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시스템은 지루해하는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서브 미션을 하달했다. 그것은 목표물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여 그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수는 자신이 세계 최고의 첩보 요원에서 비서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탕비실로 향해야 했다. 그녀는 원두의 향과 물의 온도를 완벽하게 조절하여 커피를 내렸고, 찻잔을 들고 집무실로 돌아와 강도진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강도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예상치 못한 깊은 풍미와 적절한 온도에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말없이 커피를 다시 마셨고, 시스템은 목표물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오후가 되자 헬리오스 그룹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는데, 경쟁사와의 중요한 인수합병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강도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몰아붙이며 회의를 주도해 나갔다. 이수는 회의실 한 구석에 서서 참석자들의 동태를 살폈는데, 시스템의 안면 인식 기능이 붉은색 경고등을 띄우며 참석자 중 한 명의 신원 정보가 위조되었음을 알렸다. 재무팀 이사로 위장한 그 남자는 회의 내내 식은땀을 흘리며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이수의 강화된 시력은 그가 품고 있는 것이 만년필 모양으로 위장된 소형 독침, 발사기임을 간파해냈다. 이수는 강도진에게 경고를 보내야 했지만 회의의 흐름을 끊었다가는 도리어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조용히 남자의 뒤로 이동하여 사태를 주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강도진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 발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장한 암살자가 기회를 포착한 듯 재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그 순간 이수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그녀는 암살자가 독침을 발사하기 직전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고, 고통에 찬 비명이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임원들이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경호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수는 이미 암살자를 책상 위로 엎어치기 하여 완전히 제압한 상태였다.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에서 흘러나온 투명한 액체가 카펫을 하얗게 태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으며, 강도진은 눈앞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수와 제압당한 암살자를 번갈아 보았다. 보안팀에 의해 암살자가 끌려나가고 회의실이 정리되자 강도진은 이수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는데, 그의 표정은 고마움보다는 더욱 짙어진 의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이수에게 어떻게 그가 암살자임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토록 신속하고 정확한 제압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추궁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이수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시각, 정보와 분석 능력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저 직감이었다고 둘러댔지만, 강도진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그녀의 턱을 잡아당겨 자신과 시선을 맞추게 했다. 너는 나를 지키는 방패인가? 아니면 내 심장을 노리는 가장 가까운 칼날인가라고 묻는 그의 눈빛은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지만, 이수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내 존재의 증명이라고 답했다. 그날 밤 강도진은 퇴근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었고, 이수 역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의 곁을 지켜야 했는데, 시스템은 그녀의 생명력이 소모되고 있음을 알리며 휴식을 권장했다. 하지만 목표물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생명력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는 페널티 때문에 그녀는 소파에서 쪽잠을 자야만 했고, 강도진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든 이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낮에 보여준 살기 어린 모습과는 달리 잠든 그녀의 얼굴은 지치고 창백해 보였는데, 강도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려다가 멈칫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녀가 내뱉은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내 존재의 증명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는데 이수는 다시 지하 감금실이 아닌 2층의 손님방을 배정받게 되었다. 이는 강도진이 그녀를 완전히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 더 가까이 두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수는 잘 알고 있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눕자마자 시스템은 오늘의 성과를 정산하며 보상으로 생명력을 24시간 연장해 주었고 추가로 신체 강화 스킬의 레벨이 상승했음을 알렸다. 이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점점 더 인간이 아닌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꼈지만 살아남아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한편 강도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보안팀장이 가져온 이수에 대한 뒷조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그녀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내용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지문조회도 DNA 대조도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은 그녀가 유령이거나 아니면 국가 기밀 수준의 정보 조작을 거친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다. 강도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오늘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훈련된 살인 기계의 눈빛인 동시에 삶을 갈구하는 절박한 짐승의 눈빛이기도 했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여자를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가진 능력과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는 시스템의 알람 소리가 아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는데 지난밤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진 듯 몸이 가벼웠다. 하지만 상쾌함도 잠시 방문이 열리며 메이드들이 들이닥쳤고 그녀들은 강도진의 지시라며 이수에게 입을 옷과 장신구들을 내밀었다. 그것은 활동하기 편한 정장이 아닌 최고급 드레스와 하이힐이었는데 시스템은 오늘 밤 열리는 사교 파티의 파트너로 동행하는 것이 새로운 메인 미션임을 알렸다. 이수는 화려한 드레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강도진이 자신을 세상에 공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적들을 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우아한 귀부인의 자태였지만 드레스 자락 아래 숨겨진 다리에는 언제든 적의 목을 칠 수 있는 단검이 묶여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은 한이수의 눈에 그저 흐릿한 빛의 잔상으로만 남았는데 그녀의 신경은 온통 몸에 밀착된 붉은색 벨벳 드레스와 높은 굽의 구두에 쏠려 있었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 숨어 살며 무채색의 전술복과 가벼운 운동화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등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드레스는 마치 벌거벗은 듯한 수치심과 불편함을 동시에 안겨주었지만 시스템은 목표물의 품격을 위해 완벽한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그녀의 불만을 묵살했다. 옆자리에 앉은 강도진은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한 듯 보였지만 이수는 그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끔거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고 그 시선이 단순한 감시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섞인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 애써 외면했다. 강도진은 오늘 밤 열리는 연회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헬리오스 그룹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 전쟁터임을 상기시키며 이수에게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연회장이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두 사람을 맞이했는데 강도진은 능숙하게 이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에스코트했고 이수는 그의 단단한 손길에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시스템은 파트너와의 친밀도를 유지하여 주변의 의심을 차단하라는 팁을 띄우며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것을 강요했고, 이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강도진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여있는 정재계의 거물들은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척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의 약점을 탐색하고 이익을 계산하느라 바쁘게 거물져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수는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강도진이 등장하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사람들은 그가 대동한 낯선 미녀에 대해 호기심 어린 속삭임을 주고받았지만 강도진은 그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연회장 중앙으로 나아갔다. 강도진은 경쟁 그룹의 회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고, 이수는 그의 곁을 지키며 샴페인 잔을 든 채 주변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녀의 시야에는 시스템이 분석한 위험 인물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태그되어 떠오르고 있었다. 웨이터로 위장한 정보원이나 핸드백 속에 녹음기를 숨긴 재벌가, 사모님들의 모습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지만, 이수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긁은 것은 연회장 구석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었다. 그들 중 유독 낯익은 뒷모습이 이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얼굴을 드러낸 순간 이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바로 이수가 전생에 몸담았던 비밀 조직의 간부이자 그녀에게 배신이라는 칼을 꽂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인 최 이사였고,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맹렬한 살이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이수의 눈동자가 분노로 인해 붉게 충혈되고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리기 시작하자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경고음을 울리며 감정 제어, 실패라는 메시지와 함께 페널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당장이라도 달려가 최 이사의 목을 물어뜯고 싶은 충동이 그녀의 전신을 지배했지만, 시스템은 목표물 보호 우선 원칙을 위배하는 돌발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녀의 뇌신경에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해 강제로 진정시키려 했다. 끔찍한 고통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와중에도 이수는 입술을 피가 맺힐 정도로 깨물며 비명을 참아내야 했는데, 그녀의 몸은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 이사는 강도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태성그룹의 회장과 악수를 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이수에게 있어 지옥불보다 더한 고통과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강도진은 대화 도중 옆에 선 이수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평소에 냉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녀를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갑작스러운 몸살이나 공황 발작을 일으킨 것이라 짐작하고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지은 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테라스 쪽으로 이끌었다. 강도진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이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스템의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최 이사를 향한 살인은 가라앉지 않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테라스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강도진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지 물었다. 이수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기에 그저 현기증이 났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강도진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억눌린 공포를 읽어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경호원이나 첩자가 아니라 자신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강도진의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길은
이수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시스템의 경고 메시지도 서서히 사라지며 그녀의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되찾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명령조가 아닌 부드러운 권유가 담겨 있어 이수는 낯선 감정에 가슴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순탄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최 이사가 태성그룹 회장과 함께 테라스 쪽으로 다가오며 강도진에게 인사를 건넸기 때문이다. 이수는 반사적으로 강도진의 등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최 이사의 뱀 같은 눈초리는 이미 이수를 훑어보고 있었고 그는 묘한 기시감을 느낀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도진은 본능적으로 이수를 자신의 뒤로 감추며 최 이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붙였는데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 이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도진에게 곁에 둔 여자가 꽤나 인상적이라며 비꼬는 투로 말을 걸었지만 강도진은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를 무시했다. 이수는 강도진의 넓은 등 뒤에서 주먹을 꽉 쥐고 최 이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강도진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듯 최 이사를 지나쳐 연회장을 빠져나갔고 이수는 그의 손에 이끌려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차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는데 강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아까 마주친 남자가 헬리오스 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는 산업 스파이 조직의 배우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는데 이수가 그 남자를 보고 보인 과민 반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도진은 이수에게 아까 그자를 아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이수는 시스템의 보안 경고를 무시하고서라도 사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결국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을 하는 이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강도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는데 그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고 스스로의 감정 변화에 당혹스러워했다. 차가 강변북로를 달리는 동안 이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시스템의 상태창을 확인했는데 복수 대상 발견이라는 새로운 퀘스트가 생성되어 있었고 보상으로는 시스템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아이템이 걸려 있었다. 이것은 이수에게 있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전해 볼 만한 유혹이었지만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는 붉은 글씨가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도진은 차에서 내려 먼저 들어가지 않고 이수가 내릴 때까지 문을 잡아주며 기다려 주었는데 그의 신사적인 행동에 경호원들과 메이드들은 놀란 눈치였다. 이수는 불편한 드레스 자락을 잡고 차에서 내리며 강도진과 눈이 마주쳤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서려 있었다. 강도진은 이수에게 오늘 수고했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뒤돌아 서재로 향했고 이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를 이용해야만 하는 현실과 그에게서 느끼는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잡념들을 씻어내려 했지만 최 이사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이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젖은 머리를 말리며 시스템이 제공한 최 이사의 프로필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현재 태성그룹의 비자금 관리와 더러운 뒤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수는 그가 강도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헬리오스 그룹 내부에 또 다른 배신자를 심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강도진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소형 단검을 꺼내 날을 세우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는데, 이것만이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자 무기였다. 시스템은 그녀의 살기를 감지하고 전투 모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며 최적의 암살 루트를 계산해 주었지만, 이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되뇌며 칼을 집어넣었다. 그 시각 강도진은 서재에서 위스키 한 잔을 기울이며 오늘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는데, 특히 이수가 공포에 질려 떨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 이사와 이수의 접점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악연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최 이사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자신이 이수를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이 자라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시리고 차갑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고요한 침묵에 잠겼지만, 이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시스템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멜라토닌 수치를 조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수는 이를 거부하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다가올 폭풍을 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파멸로 향하는 길인지 아니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푸르게 빛나며 시스템 인터페이스 위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문구가 새겨졌고,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다. 내일은 강도진과 함께 헬리오스 그룹의 비밀 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곳에는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헬리오스 그룹의 물류 창고 부지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강도진은 이곳을 경쟁사에게 매각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 상태였다. 이수는 그의 뒤를 따르면서도 신경은 온통 창고 지하에 숨겨진 서버실로 쏠려 있었는데, 시스템의 탐지 기능이 그곳에서 최 이사와 관련된 암호화된 데이터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현장 관리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다. 시스템은 목표물 이탈 경고 메시지를 띄우며 붉은색 알림을 울려댔지만, 자신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이수의 집념은 시스템의 경고마저 무시하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그녀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고들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녹슨 철문을 따고 들어가 지하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와 마주했다. 서버실 중앙에 위치한 메인 컴퓨터 앞에 선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시스템은 보안 규정 위반과 목표물 방치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경고음을 송출하며 그녀의 뇌를 압박했지만, 이수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내며 방화벽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마침내 최 이사의 비자금 장부와 암살 리스트가 담긴 폴더가 열리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는데, 그 리스트의 가장 상단에는 자신의 옛 코드네임과 함께 처리 완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알 수 없는 파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수가 그 파일을 열려는 순간 시스템이 한계치를 넘은 분노를 표출하며 최악의 페널티를 발동시켰다. 명령 불복종 및 자의적 행동 감지 시스템 강제 제어 모드 발동이라는 기계음과 함께 척추를 타고 끔찍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마치 전신이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시야는 노이즈가 낀 것처럼 흐릿해졌다. 시스템은 그녀에게 신체 통제권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리며 차가운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서버실의 보안 경보가 울리며 외부의 침입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창고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수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강도진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창고를 지키던 무장 용역들의 거칠고 둔탁한 군화 소리였다. 서버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고 있는 이수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놈들은 이수가 헬리오스 그룹의 스파이라고 단정짓고는 무방비 상태인 그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려 했는데 이수는 눈앞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보고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해야만 했다. 사내 중 한 명이 이수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더러운 손길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 사내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뒤로 날아갔다. 입구에는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는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은 형형한 눈빛으로 사내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비서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경보 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달려왔는데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이수의 모습을 보자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내들 사이로 뛰어들었는데 평소 우아하고 절제된 격투술이 아니라 본능에 의존한 처절하고 잔혹한 싸움이었다. 강도진은 달려드는 적의 팔을 부러뜨리고 명치를 가격하며 짐승처럼 포효했고 그가 내뿜는 살기는 단순히 기업가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이수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자신을 위해 피를 뒤집어쓰며 싸우는 강도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감동이었다. 모든 적을 제압한 강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수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이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는데 시스템의 마비 페널티로 인해 축 늘어진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도진의 손이 이수의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맨살에 닿았을 때 그는 그녀의 등과 어깨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고문과 훈련이 남긴 참혹한 흔적들이었다. 그는 이수가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용병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짊어진 생존자임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도진은 이수를 안고 빗속을 뚫고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 그의 품에 안긴 이수는 마비가 조금씩 풀리면서 찾아오는 극심한 후유증으로 인해 신음을 흘렸다. 그는 뒷좌석에 그녀를 눕히고 젖은 옷을 닦아주며 떨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동안 그녀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이수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연민과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시스템은 목표물과의 접촉으로 인해 생명력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띄웠지만 이수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치유제는 시스템의 보상이 아니라 강도진의 따뜻한 체온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창고에 있었던 용역업체와 그 배우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짙은 분노와 사리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수는 의식이 돌아오면서 자신의 무모한 행동이 강도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구해준 것에 대해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갑과 을의 계약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함께 헤쳐나갈 유일한 희망이었다. 침실로 옮겨진 이수는 주치의 치료를 받았는데 강도진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방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의사가 나가고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강도진은 침대 곁에 앉아 잠든 이수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애틋했다. 이수가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자 강도진은 당황하여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수는 힘없는 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녀의 작은 속삭임은 강도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었다. 강도진은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직하게 말했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다치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수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스템은 두 사람의 신뢰도가 대폭 상승하여 새로운 히든 스킬이 해금되었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수는 그 순간만큼은 시스템의 메시지 창을 보지 않고 오직 강도진의 눈동자만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자신을 인간 한이수로 봐주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진은 출근을 미루고 이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는데 식탁 위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는 이수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키지 않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수는 자신의 몸 상태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며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강도진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미소는 이수의 심장을 시스템의 충격과는 다른 의미로 뛰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있을 프로젝트 오메가와 관련된 비밀 회동에 이수를 동행시키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이수는 주먹을 쥐며 다짐했다.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시스템의 저주가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기꺼이 맞서 싸우겠노라고. 검은 세단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전조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유령처럼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고 조수석에 앉은 한이수는 시스템의 레이더망을 최대치로 가동하여 반경 1km 이내의 열 감지 신호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단어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고 오늘 강도진이 안내하겠다는 그곳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끔찍한 과거를 연결해줄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별장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휴양지처럼 보였지만 이수의 시스템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고주파 신호를 포착해냈고 그것이 일반적인 보안 장비가 아닌 군사시설 수준의 방어 시스템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별장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진입하려는 순간 고요했던 숲속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고 동시에 차량의 앞바퀴가 터지며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다.
이수는 반사적으로 강도진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숙였고 곧이어 빗발치는 총탄이 방탄유리를 강타하며 거미줄 같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시스템은 적들의 위치를 붉은 점으로 표시하며 10명 이상의 무장병력이 매복해 있음을 알렸는데 그들은 단순히 위협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후진 기어를 넣어 차를 엄폐물 뒤로 숨겼지만 이미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더 이상의 주행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별장 건물 내부로 뛰어야만 했는데 쏟아지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 이수는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사용하여 강도진을 보호했고 그 과정에서 어깨를 스치는 부상을 입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별장 안으로 들어와 육중한 참나무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이수는 문틈으로 밖을 경계하며 숨을 골랐는데 어깨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강도진은 그녀의 상처를 보고 사색이 되어 구급 상자를 찾아 지혈을 시도했는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수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왔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수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안심시키며 시스템의 자가 치유 능력을 믿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지금 밖에 있는 자들이 최 이사가 보낸 사설 용병 단임을 알렸고 우리가 이곳에 갇힌 이상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거나 놈들을 전멸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강도진은 이수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며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하느냐고 물었고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스템의 기밀 유지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서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강도진의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녀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말로 상황을 설명했고 그 말은 비유가 아닌 물리적인 사실이었기에 강도진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이수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녀에게 있어 생명줄이자 족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맹목적인 복종과 희생의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외부의 공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강도진은 별장에 숨겨진 공간인 지하서재로 이수를 안내했는데 그곳은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극도로 아끼던 비밀 공간이었다. 두꺼운 책장 뒤에 숨겨진 철문을 열고 들어간 지하실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철제 캐비닛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헬리오스 그룹의 기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프로젝트 오메가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철을 꺼냈는데 그 표지에는 헬리오스 그룹의 로고와 함께 1급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수는 그 파일을 보는 순간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고 시스템은 데이터 동기화를 시도하며 격렬한 경고음을 울려댔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며 강도진의 옆으로 다가갔다. 강도진이 파일을 펼치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인체 실험의 기록들이었는데 수많은 실험체의 사진과 데이터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험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한 서명란에는 강도진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성공 사례 보고서였는데 그곳에는 실험체 번호 제로라는 이름과 함께 어린 시절 한이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강도진은 사진 속의 소녀와 옆에 서 있는 이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사실은 이수와 같은 희생자들의 피와 고통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깨닫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수는 자신의 과거가 담긴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는데 기억 속에 파편처럼 남아있던 고통스러운 실험의 기억들이 문서 속의 기록들과 일치하며 완벽한 퍼즐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시스템은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음을 알리며 락이 걸려있던 기억 메모리 영역을 해제했는데 그 속에는 강도진의 아버지가 그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수는 분노보다는 묘한 허탈감을 느꼈고 바닥에 주저앉아 괴로워하는 강도진을 보며 오히려 연민의 감정이 솟구쳤다. 그녀는 강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고 나지막이 위로했지만 강도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도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찢어발기며 울부짖었는데 그동안 아버지를 목표로 삼아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수의 멱살을 잡고 차라리 나를 죽여서 복수하라고 소리쳤지만 이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당신은 아버지와 다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나를 살렸고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지금 흘리는 눈물이 바로 당신이 괴물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강도진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이수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녀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고 죄책감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때 별장에 전기가 끊기며 사방이 암흑으로 변했고 밖에서는 적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놈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총공세를 펼치기로 한 모양이었다. 강도진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재 벽면에 숨겨져 있던 무기고를 개방했는데 그곳에는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 숨겨둔 각종 총기와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익숙하게 권총을 점검하여 이수에게 건넸고 자신도 산탄총을 집어들며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때임을 알렸다. 이수는 건네받은 총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시스템의 전투 보조 모드를 활성화했고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다가오는 적들을 사냥할 준비를 마친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지하실 문을 박차고 나온 두 사람은 좁은 복도를 전장 삼아 적들과 격렬한 교전을 벌였는데 어둠은 오히려 시스템의 야간 투시 기능을 가진 이수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급소를 가격했고 강도진 역시 헬리오스 그룹의 후계자다운 대담함으로 적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빗발치고 화약 연기가 자욱한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맡긴 채 춤을 추듯 적들을 쓰러뜨려 나갔는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완벽한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파트너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수는 강도진이 쏘는 산탄총의 굉음을 들으며 그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전사로 다시 태어났음을 느꼈다.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탄약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도진은 마지막 남은 탄창을 갈아 끼우며 이수에게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자고 소리쳤고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시스템의 오버클럭 기능을 가동했다. 뇌혈관이 터질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속도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고 당황한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도진이 정확한 사격으로 지원 사격을 가해 적들을 섬멸했다. 마지막 적이 쓰러지고 정적이 찾아오자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새벽빛이 밝아오며 별장의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지만 강도진은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듯
이수의 손을 꽉 잡고 일어섰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인 이 별장과 지하의 모든 자료를 불태워 버리기로 결심했고 라이터에 불꽃을 던져 과거와의 작별을 고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강도진은 이수에게 이제 헬리오스 그룹의 본사로 가서 최 이사와 그 배후 세력을 처단하고 프로젝트 오메가의 모든 흔적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수는 그의 결단에 무언의 지지를 보내며 시스템이 가리키는 최종 목표 지점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는데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최후의 복수와 완전한 자유뿐이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근처 마을에서 낡은 트럭을 구해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 라디오에서는 헬리오스 그룹의 별장 화재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다. 강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굳게 다문 입술로 앞을 응시했고 이수는 조수석에서 탄창을 재정비하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시스템은 강도진의 심리 상태가 각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며 이수와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모든 능력치가 대폭 상승했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어 거대한 악의 축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태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성처럼 우뚝 솟아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유리벽 뒤에는 추악한 음모와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강도진과 한희수는 훔친 트럭을 건물 후문 화물 하역장에 거칠게 주차하고 내렸는데 두 사람의 몸에서는 이미 전장에서 묻어온 화약 냄새와 비릿한 혈향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이수의 시스템은 건물 내부의 구조도를 해킹하여 최단 경로를 시야에 띄워주었지만 동시에 곳곳에 배치된 적외선 감지기와 생체 인식 보안 장치들이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며 침입자들을 거부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여분의 탄창을 꺼내 확인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이수를 바라보았고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스템의 은신 모드를 활성화해 경비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로비에서의 교전은 불가피했는데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각오를 다진 그들의 앞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도진은 더 이상 뒤에서 지시만 내리는 CEO가 아니었고 이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고 지원 사격을 가하며 그녀의 빈틈을 메워주는 훌륭한 파트너로 성장해 있었다. 이수는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적들의 공격을 흘려내고 급소를 타격하여 무력화시켰는데 그녀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건장한 사내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쓰러진 적들을 뒤로 한 채 최상층으로 향하는 버튼을 눌렀고 상승하는 기계음 속에서 잠시나마 거친 숨을 고르며 서로의 안색을 살폈다. 최상층 회장실 앞에는 최 이사가 고용한 최정예 용병들이 중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수와 강도진의 합동 공격 앞에서는 그들 또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육중한 회장실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그 안에는 최 이사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가죽 소파에 앉아 와인을 흔들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는데 그의 손에는 구형의 투박한 리모컨 장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한 이수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최 이사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강도진을 향해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며 비아냥거렸고 강도진은 총구를 그에게 겨누며 당장 그 장치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최 이사는 오히려 리모컨의 붉은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그 순간 이수의 머릿속에서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음이 울려 퍼지며 시야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페널티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시스템은 최상위 명령 코드가 입력되었음을 알리며 모든 자율행동 권한을 박탈하고 강제 살해 모드로 전환한다는 기계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송출했다. 이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괴하게 비틀리며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강도진은 고통스러워하는 이수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이수가 번개 같은 속도로 그를 향해 발차기를 날리는 바람에 뒤로 나뒹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붉은 데이터 코드만이 빠르게 흐르는 기계의 눈으로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목표물 강도진 제거라는 섬뜩한 단어만이 흘러나왔다. 최 이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는 이 시스템이 바로 헬리오스 그룹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라며 강도진이 사랑하는 여자의 손에 죽는 비극을 완성시키려 했다. 이수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들고 강도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는데 그녀의 공격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모든 동작이 살인을 위해 최적화된 완벽한 살수 그 자체였다. 강도진은 이수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며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오직 그를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칼날을 휘둘렀다. 강도진의 팔과 다리에 베인 상처들이 늘어나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차마 이수에게 총을 쏠 수 없어 방어적인 태세로 일관하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이수의 내면에서는 자아가 시스템의 감옥에 갇힌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몸을 지배하는 통제권은 요지부동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죽이려 하는 자신의 손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시스템은 목표물의 심장을 찌르라는 명령을 내리며 그녀의 근육을 강제로 움직였고 이수는 마음속으로 안 된다고 절규했지만 단검은 정확하게 강도진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강도진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을 내린 듯 들고 있던 총을 바닥에 버리고 양팔을 벌려 이수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단검이 강도진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고 붉은 선혈이 솟구쳐 이수의 얼굴과 손을 적셨다. 강도진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칼을 쥔 이수의 손을 덮어잡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꽉 껴안았다. 그는 이수의 귓가에 괜찮다며 네 잘못이 아니라고 속삭였고 그의 따뜻한 숨결과 피냄새가 이수의 감각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이수는 손에 닿는 끈적한 피의 감촉과 귓가에 울리는 강도진의 심장 박동 소리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순간 시스템 내부에서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용자의 생명 유지 조건인 목표물 보호와 최상위 명령인 목표물 제거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시스템의 연산장치에 과부하가 걸렸고 붉은색 경고창들이 시야를 가득 메우며 깨져 나갔다. 이수의 뇌리에 강도진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기억들은 시스템의 차가운 코드를 녹이는 뜨거운 불꽃이 되어 타올랐다. 그녀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정신력을 집중해 시스템의 통제 장벽을 깨부수기 시작했고 마침내 굉음과 함께 머릿속을 옥죄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수의 눈동자에서 붉은 빛이 사라지고 다시 본연의 맑고 깊은 검은 눈동자가 돌아왔는데 그녀는 자신의 손에 박힌 칼과 피투성이가 된 강도진을 보며 오열했다. 강도진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이수는 단검을 뽑아 던져버리고는 지혈을 위해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압박했다. 상황이 역전되자 여유롭던 최 이사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는데 그는 당황하여 리모컨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지만 고장난 시스템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이수는 강도진을 안전한 곳에 눕힌 뒤 천천히 일어나 최 이사를 향해 돌아섰는데 그녀의 전신에서는 시스템의 제어를 벗어난 순수한 분노와 살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속도로 최 이사에게 달려가 그의 손에 들린 리모컨을 발로 차 산산조각 냈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그의 멱살을 잡아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주변에 남아있던 용병들이 덤벼들었지만 각성한 이수에게 그들은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했고 순식간에 바닥에 처박히며 무력화되었다. 이수는 최 이사를 창가로 몰아붙이며 당장이라도 그를 떨어뜨릴 기세로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손에 들어간 악력은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최 이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이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네가 저지른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뒤에서 강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이수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그를 죽여서 내 손을 더럽히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수는 흔들리는 눈으로 강도진을 바라보다가 거칠게 숨을 내쉬며 최 이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는 기절하여 쓰러졌다. 이수는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선 강도진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는데 강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이수가 살인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시스템은 치명적인 오류 복구를 위해 자가 삭제 프로세스를 가동한다는 메시지를 띄웠고 이수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코피를 쏟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강도진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이수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시스템의 카운트다운 소리만이 멀리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이수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강도진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며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만 강도진은 절대로 너를 보내지 않겠다고 절규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헬리오스 그룹의 보안팀과 경찰 사이렌 소리가 건물 아래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두 사람에게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강도진은 의식을 잃은 이수를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장실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셔츠는 자신의 피와 이수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는 구급 대원들에게 이수를 인계하며 그녀를 반드시 살려내라고 소리쳤고 자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시스템의 마지막 메시지가 허공에 흩어지며 이수의 생체 신호가 미약해지는 것을 느낀 강도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구하겠다고 신에게 맹세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이수는 꿈을 꾸었는데 그곳은 시스템도 명령도 없는 평화로운 초원이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강도진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다. 현실의 수술실에서는 의료진들이 그녀의 뇌 속에 심어진 칩을 제거하고 손상된 장기를 치료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강도진은 수술실 밖에서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저주와도 같은 시스템이 사라지는 순간 과연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도진은 믿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강인한 정신력으로 지옥 같은 시스템을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죽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눈부시게 하얀 천장이 한이수의 시야를 가득 채웠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낯선 고요함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병실의 정적이 아니라 머릿속을 끊임없이 울려대던 기계음과 데이터의 소음이 사라진 완벽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익숙했던 푸른색 상태창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먼지 하나 없는 공기만이 부유하고 있었고 시야 한 구석을 차지하던 생명력 카운트다운 숫자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수는 자신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온 것인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때 침대 옆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강도진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수염을 깎지 않아 까칠해진 턱과 단한 눈밑이 그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그녀의 곁을 지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수가 인기척을 내자 강도진은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고 깨어난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린 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수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바닥에 얼굴을 비볐다. 강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부서질 듯이 끌어안았는데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심장 박동은 시스템의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강렬하고 생생하게 이수의 감각을 일깨웠다. 의사가 들어와 검진을 진행한 결과 뇌 속에 심어져 있던 칩은 완전히 기능을 정지하고 녹아 없어졌지만 그 대가로 이수의 신체 능력은 일반인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재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이수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초인적인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는데 컵 하나를 드는 것조차 손이 떨릴 정도로 근력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은 강도진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강도진은 바쁜 업무 중에도 매일 병원을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재활을 도왔지만 이수는 그의 헌신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정심에서 비롯된 의무감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도진의 완벽한 인생의 오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고 결국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온 이수는 얇은 코트깃을 여미며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지만 적어도 강도진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은 확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라고 합리화하며 눈물을 삼켰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시스템이 사라진 세상은 너무나 넓고 막막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처음으로 기계의 지시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다. 그때 뒤에서 급하게 멈춰서는 자동차의 스키드 마크 소리가 들렸고 이수가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강도진은 숨을 헐떡이며 차에서 내려 이수에게 달려왔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왜 도망치려 했느냐고 소리쳤다. 이수는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은 당신을 지켜줄 힘도 없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제발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강도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는데 그는 자신이 필요했던 것은 천하무적의 경호원이 아니라 바로 한이수라는 여자 그 자체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도진은 이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과거에 자신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청혼이라고 말했는데 그 반지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소박한 백금 반지였다. 그는 이제 내가 너를 지킬 차례라고 말하며 더 이상 시스템이나 운명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우리 둘만의 의지로 함께 살아가자고 호소했다. 이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무너져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서로의 입술을 찾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1년 후 헬리오스 그룹의 본사 옥상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강도진과 한희수의 결혼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이수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활력을 되찾았고 강도진의 든든한 내조자이자 파트너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과거에는 저 불빛들이 감시해야 할 타깃이나 숨어야 할 은신처로 보였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강도진이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평화로운 침묵을 공유했다. 강도진은 이수에게 지금 행복하냐고 물었고 이수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뇌 속에는 더 이상 생존 시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도 임무를 지시하는 기계음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걸음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강도진의 사랑과 자신의 살고자 하는 의지였음을 깨달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한때는 서로를 이용하고 경계했던 적대적인 관계에서 시작하여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을 함께 누비며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데이터로도 정의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이수는 강도진의 품에 안겨 밤바람을 맞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주어질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감사했다. 죽음 직전 깨어난 미션 시스템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의지로 사랑하고 선택하는 진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